이거 약속 대련이다. 약속 대련이다. 일부러 싸웠다가 화해하는 척하면서 중도몰이 하려고 이제 이렇게 분석을 했지만 이건 UFC다. UFC였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방선거 이후에 폭락을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이게 한번 추락하게 되면 가속이 붙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내임독이 시작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박민영 대변인은 어떻게 봐요?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새 코스피가 매일같이 매도 사이드카, 매수 사이드카 오락가락 하는데 이걸 저희가 잡코인, 그러니까 이를테면 스캠 같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지금 코스피만 스캠이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뭐 스캠처럼 뭐 한 달 만에 10%포인트가 떨어졌다라고 하니까 뭐 이제 그렇게 비유도 하시는데 우리 앵커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이 지지율 하락에는 이 저지선이라고 하는 게 없거든요. 사이드카가 없습니다. 계속 떨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레임덕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 것은 1년 만에 선거를 이렇게 아쉬운 결과라고 할 만한 거는 좀 이례적이기는 해요. 특히 그렇죠. 지방선거는 또 총선이랑 다르잖아요. 총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행정부 견제 심리가 작동을 하는데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이 정권이랑 사이가 좋아야 지역민들이 좋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방선거는 여당 프리미엄이 더 붙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칙적으로 보더라도 여당이 특히 집권 1, 2년차 선거에서는 거의 이겼습니다. 근데 1년 만에 서울을 내주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야당에게 40%가 넘는 지금 포션을 내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권이 1년 만에 굉장히 아쉬운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들 지금 이제 민주당 플레이어들이 겉으로 대놓고 티는 안 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무리수를 많이 뒀어요. 선거 때 뭐 공소 취소 이슈, 뭐 스타벅스 이슈, 부동산 이슈, 국민들의 민감선을 매일같이 SNS를 통해서 그러니까 공식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건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국정 운영의 동력과 리더십 그 자체에 대한 평가로 이번 선거를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고 국민들께서 그게 이번 지지율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변인 얘기 듣고 보면 이런 지지율 폭락의 주범이 정청래 대표가 아니고 대통령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딱히 더 반등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대통령이 국정 쇄신을 하고 지금까지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되는데 지난번에 기자회견에서는 그럴 뜻은 없었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 기자회견을 보는 순간 이 정부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방금 박민영 대변인 얘기했던 그 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단 한 가지 층이고요. 네. 그 선거를 치르는 동안 이재명 정권의 어떤 기조나 이런 거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부동산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고 국조하는 것도 자기의 죄를 지우기 위한 이제 공소 취소라는 건데 이것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심판을 일단 받았고요. 그 다른 층위로 또 뭐가 있냐면 선거 끝나고를 보셔야 돼요. 선거 끝나고 기자회견하면서 여전히 본인 때문에 진 선거예요. 사실은 민주당은. 근데도 이재명 정권 여전히 내가 잘했다잖아요. 내가 했던 부동산 정책이 그나마 도움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완전 딴 나라 세상 혼자 살고 있잖아요. 도움됐을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민심 위반이 더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뭡니까? 전대미문의 선거용지 미지급 사태에서 이걸 두고 이재명 대통령 뭐라고 얘기했어요? 에이 뭐 20몇 명 투표 못한 건데 뭔 이게 문제냐 식으로 초기 대응에서 완전 실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쭉쭉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했지 않습니까? 정말 사이드카 발동해야 될 정도로 급락하고 민주당도 같이 빠졌거든요. 같이 빠졌는데 어디서 빠졌는지를 보면 일단 우리가 얘기하는 그 무당층 중도에서 쑥 빠졌거든요. 그게 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그렇게 자랑했던 유이재명 쪽에 빠진 거예요. 유이재명이 빠졌고 2030들 다 빠졌어요. 그리고 호남도 빠졌어요. 호남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디에 당원들이 제일 많이 있냐? 권리당원. 전북에 진짜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북 선거에서 피 터지게 집안 싸움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결국 이재명 진 거예요. 정청래의 이원택이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층이 선거에서의 실기, 그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기조 안 바꾸겠다 했던 그 고집 부린 거 실기. 그리고 그러니까. 선거용지 이 사태, 참정권 이 민주항쟁에서 또 실기한 거예요. 그래서 쭉쭉 빠진 거고, 즉 올라갈 게 없다 이제 앞으로는.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좌파 진영 유튜버 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이제 지지율 추락을 막으려면 결국 대통령이 정무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제안을 하는 걸 봤어요. 지금 평산마을에 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로 모셔서 따뜻하게 저녁을 대접하고 환하게 웃는 사진을 찍어야 된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좀 유심히 봤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귀국을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마중을 나갔는데 거기서 좀 어깨라도 좀 이렇게 톡톡
두드려줄 줄 알았는데 뭐 수고했습니다라는 말만 하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차량에 맞아요. 탑승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상호 기자가 이제 청와대 출입기자잖아요. 고발뉴스 하는 네. 유튜버인 이상호 기자가 올린 글을 보면 대통령이 유럽에서 엄청 화가 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럴만하지. 그렇죠. 근데 이 정청래가 90도 인사를 했는데 그걸로 이렇게 화해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전혀 아닌 게 제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한 2년 반 정도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윤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셨었거든요. 네. 자, 그때 경험으로 딱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유난 갈등 한복판에서 네. 총선 초기에 유난 갈등이 있었잖아요. 네. 정확히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쪽에서 뭐 사퇴 요구를 받았다라고 폭로를 하면서 당시 이관섭 비서실장이 당무 개입으로 고발당하는 사건까지 네. 있었고요. 그 직후에 서천 화재 사건 때 맞아요. 눈 내리는 날. 그렇죠. 그 이제 장면. 그때 좀 극적인 화해 무드인 것처럼 예. 보이는 장면이 나왔죠. 한동훈 전 예. 대표가 예. 90도 인사를 하는 예. 아마 그 맞아, 장면 맞아. 아마 많이 기억하실 아, 텐데. 그리고 어깨도 두드려줬어. 그렇죠. 아, 그때랑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시 이제 뭐라고 했냐? 이거 약속 대련이다. 약속 대련이다. 일부러 싸웠다가 화해하는 척하면서 예. 약간 디커플링하면서 중도몰이 하려고 이제 이렇게 분석을 했지만 예. 저는 알지 않습니까? 음. 이건 UFC다. UFC였고 그리고 그때 한동훈 전 대표도 사실 구밀복검한 거죠. 아, 숨기고 있었지. 속으로 이제 부글부글 하면서도 대통령과 척지고 선거 치를 수 없고 당장 그 당시 윤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을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너무 이른 시점이었기 때문에 한풀 숙이고 넘어가는 그런 장면이었고 정확히 똑같죠.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4년 남았기 때문에 여당 대표 심지어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당원들이 임기 4년 남은 대통령과 반목하는 여당 대표에게 그치. 지지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 당원들이 아니더라도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야당이긴 하지만 1년 만에 정권이 흔들린다는 건 굉장히 국가적으로 위기 사인이에요. 국민들은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꺾어야 하지만 대놓고 반목할 수가 없는 양가적인 입장에 있다는 거죠. 아마 그런 것들이 이번 90도 인사에서 나타난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한풀 꺾은 겁니다. 정확히는. 사실 그 환송식 때는 없었잖아요. 오지 환송식 말라고 때는 오지 했잖아요. 말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번에 불렀다는 것은 대통령 입장에서도 여당 대표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여당 대표를 잡돌이하는 것이 도움 안 된다라고 판단을 또 한 장면이 아니었나 싶고 결과적으로 두 사람 다 장면은 그럴듯하게 연출을 했지만 부글부글하고 있고 8월 전당대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평가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환송식 때 안 갔을 때 네. 안 간 거냐 못 간 거냐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한쪽에서는 대통령이 아무리 오지 말라고 해도 어쨌든지 가야 되는 게 당대표 아니냐. 근데 그게 의전상 대통령이 오는 자리에는 초대를 못 받으면 아예 못 가죠. 가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못 간 정청래가 어딜 갔습니까? 이원택 만나러 갔어요. 맞아요. 딴 데 간 게 아니고 예. 무슨 메시지예요? 정청래 대표가 정치 1, 2년 한 사람도 잘해요. 아니고 잘해, 진짜. 딱 메시지 주는 거잖아. 나 여기서 너 이겼어. 이 얘기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요즘에 우리 국민분들께서 얼마나 유튜브나 뉴미디어 통해서 예. 정치를 잘 보시고 아시는데 그 약속 대련하고 뭐 화기애애한 모습 사진 한 장 찍힌다고 해서 그거를 고지고대로 보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안 보고 이미 정청래 대표는 그냥 커밍아웃 해버린 거예요. 뭐라고? 정권은 짧다 해버렸어요. 어떤 정권이 짧아요? 이재명 정권이 짧다. 그냥 해버린 거고 이미 안 계실 때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라고 메시지를 올려버렸거든요. 이거는 전면전입니다. 이미 전면전이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 쪽 그 정권 쪽에서 나오는 얘기도 1년 차에 박찬대 정청래 붙었을 때 정청래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때 우리 너무 살살 밀었나? 이번에는 좀 세게 대놓고 맞아. 밀어야 되겠다. 그래서 확실하게 환송식에서 그냥 김무성 옆에 딱 세운 거고 정청래 오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분위기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재명이 스스로가 쫄장부처럼 보이는 거죠.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안 오라고 할 수는 없겠고 해서 이제 돌아오실 때는 이제 다 부른 거예요. 근데 표정 관리가 또 이재명 그분 둘다안 스타일에 돼. 이게 안 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든지 손을 잡고 뭐라고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눈이 따라가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그냥 쌩 그냥 가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거 재밌는 게 네. 정청래 대표가 그래도 한동훈 전 대표보다는 고단수예요. 왜요? 이제 왜냐면은 네. 직격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애둘러서 정권에 그렇죠. 대한 비판을 잘해요. 네. 이를테면은 월드 클래스. 월드클래스. 월드클래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의적이지 않습니까? 월드 클래스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해외 토픽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쪽으로도 나올 수 있지만 그러니까. 국제적 나쁜 망신 쪽으로 뭐 이런 걸 수도 있으니까. 이를테면은 블룸버그 통신에서 뭐 나중에 정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정책실장이 했던 표현, 네. 국민 분배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도 직격을 하기도 했었죠. 해외 토픽으로 걸렸었죠. 그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하나 있고 또 최근에 채널A 뉴스를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대한 그 명분, 정청래 불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니까 내가 진짜 불출마하면
이재명 대통령 눈치 봐서 안 나온 거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고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나가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지. 그거는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게 법률적 이슈로 번질 수도 있다 이런 거를 그렇죠. 일종의 약간 칼을 들이대는 거죠. 맞죠. 내가 안 나가면 이재명 대통령 압박 때문에 안 나갔다라고 사람들이 오해할 텐데 그래도 돼?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내가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살려주는 거야. 약간 이런 예. 식이지. 그러니까 지금. 나 출마하지 말라고 하지 마. 그렇죠. 그런 얘기죠. 그렇죠. 음. 1인 1표제 할 때도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하자고 했던 거다. 그치. 노무현까지 불러 일으켰어 지금. 아니, 1인 1표제 그렇죠. 원래 노무현 정신이었다. 최고- 이 정통성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최고위원들도 그 정청래 체제를 흔드니까 이재명 대통령 말처럼 선 넘지 마세요. 이제 그래버리고 사무총장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 유럽에서 새벽 3시 그 현지 시간으로 여당에 대한 직격을 하니까 아유 우리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국정 다짐하신 거 아닐까요? 이제 뭐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고단수죠, 야 정말 고단수죠. 고급지게 차별화를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90도로 허리 굽혀 인사하고 나서 의원총회에 참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요즘 힘드시죠? 이런 인사를 하니까 이렇게 말을 받았대요. 다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냐. 이게 이제 도종환 시인의 예. 시를 인용한 거예요. 인용했다기보다는 약간 좀 빌려온 건데 그런데 결국은 이 꽃이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고 젖지 않고 결국 피는 거야. 피죠. 맞아요. 결과는. 예, 예. 그러니까 꽃이 당대표라면 꽃이 피는 거야. 아니 진짜 너무 예. 웃긴 게요.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요. 집권 여당의 당 대표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정당의 속성상 원칙상 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여당인 것이고 그 여당의 당 대표는 대통령 덕분에 여당 그죠. 대표 하는 그쵸. 거예요. 그렇죠. 그 여당의 대표는 어쨌든 이 집권 세력이 잘 갈 수 있도록 받침을 예. 하는 그쵸. 게 여당 맞아요. 대표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정청래 대표가 계속 막 정권은 짧다 얘기하고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얘기하고 하는 게 본인이 이재명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말은 내가 흔들리고 있어. 내가 지금 흔들리는 꽃이야. 내가 피해자고 희생양이다. 뭐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야, 그리고 사실 대중들이 지키고자 하는 힘도 있지만 네. 사실 치고 올라가고 우리가 열렬하게 투쟁하는 투사적인 인물에게 또 지지를 보내줘요. 싸우는 사람에게 표를 줍니다.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그렇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정청래 대표가 저도 좀 민주당 쪽 분위기를 취재를 해보니까 피해자처럼 인식이 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전략인가 보더라고요. 정청래 대표 절대 먼저 자기 입으로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선거 불리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안 하잖아. 그렇지. 근데 친명 그룹들은 대놓고 정청래 때문에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다 마음속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근데 여당 대표가 그 정도의 힘이 있어? 대통령이 전국을 지배했고 대통령 국정에 대한 평가를 받는 그렇지. 것이고 예. 대통령의 선택했던 인물들이 전부 다 지금 패배를 한 그림인데 대표적으로 서울시장 정원호 후보 그렇죠. 대통령이 지켜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정청래 탓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들 이제 그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동정론이 된다 이런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 잘하셔. 정청래 대표는. 동정론 못 이겨요. 네, 선거에서. 정청래 대표가 정원호 후보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완곡하게 후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그렇죠. 정청래 대표가 한 번도 언급하지는 않아요.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그게 좀 놀라운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피해자 서사를 하나씩 쌓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